노후를 잘못 선택하면 당신의 마지막 10년이 고통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당신의 미래를 바꿀 단 한 가지 선택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나이 들어서도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요양원에 가면 정말 더 행복할까? 집에 남으면 사고가 나면 어쩌지? 요양원은 너무 비싸지 않을까? 이 선택을 잘못하면 당신의 노년은 외로움과 후회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면 안락하고 행복한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보낼 수도 있죠.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수십 년을 살아온 집을 떠날지 말지 고민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의 노년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당신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당신의 인생을 지킬 단 하나의 방법을 알아보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81세 김순미입니다. 오랫동안 이 집에서 살아왔고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했던 이곳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 남게 되고 보니 예전과는 다른 고민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될까요?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전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딜 뻔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몸이 휘청거리며 벽을 붙잡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혼자 있을 때 다치기라도 하면? 아무도 몰라서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될지, 아니면 요양원으로 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된 것이요. 정든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요양원으로 가야 할까요? 나에게는 이 집이 전부입니다. 남편과 함께 정원을 가꾸었고 아이들이 어릴 때 뛰어놀던 마당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행복한 추억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게 된 이후 이 집이 점점 불안한 공간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 오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안전할까? TV나 인터넷을 보면 요즘 요양원 시설이 꽤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24시간 돌봄도 받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정해진 식사 시간과 활동이 있으면 덜 외롭지 않을까? 그런데 막상 요양원에 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집을 떠난다는 게 정말 맞는 걸까요? 남편과 함께 했던 이 집을 떠나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일까요? 하루하루 쌓여가는 고민. 그날도 나는 평소처럼 정원에 나가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혼자 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물을 가득 담은 물뿌리개를 들고 허리를 펴려는 순간, 아야! 허리에 강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정원의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몸을 웅크렸습니다. 또야, 요즘 자꾸 이러네. 숨을 고르며 앉아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이러다가 정말로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한참을 난간을 붙잡고 있다가 겨우 몸을 가누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눈길이 마당 한쪽에 있는 장미나무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정성껏 가꾸었던 나무였어요. 그가 떠난 해에도 장미는 변함없이 피어났고 나는 그 꽃을 보며 위로를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다릅니다. 이 집에서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예전에는 정원이 저에게 기쁨이었지만 이제는 부담이 되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조심스럽고 잠깐이라도 어지러우면 벽을 붙잡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요양원에 가는 게 맞을까?
나는 요양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더군요. 입주금만 수천만 원. 매달 생활비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집을 팔면 가능하겠지만 그러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겠죠. 만약 요양원이 저와 맞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정말 이 집을 떠나는 게 맞는 걸까? 그렇다고 혼자 사는 것도 점점 불안해지고 있는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이 집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때 방문 요양 서비스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청소나 장보기를 대신해 줄 사람이 있다면? 몸이 아플 때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혹시 이런 서비스가 있다면 굳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이 집에서 조금 더 오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바로 지역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방문 요양 서비스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방법이 저에게 맞을까요? 아니면 결국 요양원이 답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아직 답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노후의 선택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라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처럼 오랫동안 살아온 집에서 계속 지낼 건가요? 아니면 요양원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까요? 나는 지금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이 맞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제 삶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요양원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안내책자를 꼼꼼히 살펴보아도 글과 사진만으로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생활 공간이 어떤 분위기인지, 직원들은 어떤 태도로 입주자들을 대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곳일 수도 있는데 단순히 종이 몇 장만 보고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교외의 언덕 위에 자리한 빛고울 요양원이었습니다. 이름처럼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해 있었고 외관은 마치 고급 호텔처럼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풍겼습니다. 넓게 조성된 정원에는 예쁘게 다듬어진 꽃과 나무가 어우러져 있었고 분수대 주변에는 벤치가 놓여 있어 입주자들이 앉아 쉬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로비는 밝고 깨끗했으며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문을 환영합니다. 입구에서 미소 띈 직원이 저를 맞이하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안내를 따라 복도를 걸으며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널찍한 창문을 통해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로비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조용히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공간은 정갈했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가슴 한구석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이 개인실입니다. 모든 방에 개별 욕실과 간이 주방이 마련되어 있어서 생활하시기에 불편함이 없어요.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방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방은 예상했던 것보다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푸른 산이 멀리 보였습니다. 공기는 신선했고 잔잔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설 자체는 나무랄 데 없이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낯설고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벽지는 새하얗게 깨끗했고 가구들은 반듯하게 놓여 있었지만 너무 정리된 탓인지 오히려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내던 공간의 따뜻함과는 달리
이곳은 마치 누군가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곳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정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던 저는 결국 다음 시설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온누리 요양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설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건물 외관부터가 주택처럼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먼저 다가와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자연스러웠고 입주자들과도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공간 곳곳에는 작은 화분과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어 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방문객들에게도 식사를 제공한다고 해서 저도 입주자들과 함께 식사를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메뉴는 특별할 것 없는 가정식 반찬이었지만 음식에서는 집에서 만든 듯한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식사를 시작하려는데 제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처음 오신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참 따뜻하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여기는 나쁘지 않아요. 직원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먹을 만해요. 다만 자유는 좀 적지요. 저는 그녀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식사 시간도 정해져 있고 목욕도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하고 뭐든 규칙이 있어요. 혼자 사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 말을 들으니 잠시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유가 제한된다. 저는 평생 혼자 자유롭게 살아왔는데 과연 이런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어느 정도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과연 저에게 맞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익숙한 집안의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거실 소파는 여전히 푹 꺼져 있었고 주방에는 어제 마시던 차컵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어지럽혀진 책상,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그리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익숙한 바람까지 모든 것이 저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테이블 위에 놓인 요양원 안내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제 집이 가장 편한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지내면 생활이 편리해지고 안전도 보장됩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과 안전함이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일까요? 저는 다시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과연 저는 저곳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하던 저는 결국 부동산 중개인을 집으로 불러보기로 했습니다. 집을 팔게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또 그 과정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고 싶었습니다. 물론 아직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지만 혹시라도 요양원에 가게 된다면 재정적인 부분도 미리 고려해 두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중개인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가벼운 인사를 건넨 뒤 작은 수첩을 꺼내 들고 집안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벽지 상태를 확인하고 바닥을 밟아보며 삐걱거리는 곳이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주방과 욕실을 볼 때는 유심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지은 지 40년이 넘었지만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상태가 깨끗하네요. 기본 구조는 튼튼해 보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안도했지만 곧이어 덧붙이는 말에 다시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서는 매수자를 찾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이다 보니 선호하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는 한숨을 쉬며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주방과 욕실이 다소 낡아 보여서요. 리모델링을 하면 매수자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추가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그만큼 집값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라니 저는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리모델링에는 큰 비용이 들 텐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지? 집을 팔아서 얻는 돈이 줄어들게 되는 건 아닐까?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막연히 집을 팔면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길이 자연스레 벽에 걸린 가족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이들, 남편과 함께했던 여행 사진, 그리고 소소한 일상을 담은 모습들까지. 이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제 인생의 많은 순간을 담아온 곳이었습니다. 벽 하나하나에, 바닥의 작은 스크래치에도 저와 가족의 시간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 집을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렇게 생각하니 더욱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원에 나와 꽃에 물을 주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윤정희 씨가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윤정희 씨는 저와 연배가 비슷한 친구로 수십 년을 이웃으로 지내며 정을 나누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순미 씨, 안녕하세요. 요즘 왠지 기운이 없어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물뿌리개를 든 채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은 요양원에 들어갈까 고민 중이에요. 하지만 그러려면 집을 팔아야 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러자 윤정희 씨는 깜짝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집을 판다고요?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이 집, 순미 씨한테 정말 소중한 곳이잖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해요. 하지만 요즘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혹시라도 집에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아무도 몰라줄까 봐 불안해요. 윤정희 씨는 제 말을 가만히 듣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건 어때요? 제 친구가 이용하는데 꽤 편리하다고 하더라고요. 방문 요양이요? 제가 고개를 갸웃하자 그녀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집에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청소도 해주고 장보기 같은 것도 도와줘요. 필요하면 목욕이나 식사 보조도 받을 수 있고요.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방문 요양,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벤치에 앉은 저는 여전히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정희 씨는 저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집을 팔아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지만 방문 요양 서비스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녀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집을 파는 것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그날 오후, 저는 지역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어 방문 요양 서비스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담당 직원이 직접 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새로운 가능성을 알아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저의 생활에는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직원이 올 때마다 집 안이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먼지가 쌓였던 구석구석까지 정돈되니 집이 한층 밝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무거운 짐을 들고 장을 보러 나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시장을 다녀온 날이면 온몸이 쑤시고 피곤해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몸에 무리를 주지 않아도 필요한 물건을 쉽게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사람과의 대화였습니다.
오늘 정원에는 어떤 꽃이 피었나요? 최근에 어떤 음식을 드셨어요? 방문 요양 직원은 업무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저에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제게 위로가 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집안의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이 집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날 저는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정원을 감싸고 있었고 한동안 돌보지 못했던 꽃들이 제법 싱그럽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에 사는 윤정희 씨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순미 씨, 방문 요양 서비스는 잘 이용하고 있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덕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돼. 청소도 해주고 장보기도 대신해 줘서 이제는 예전처럼 힘들지 않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속마음까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군가가 집에 찾아와 주는 게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줄 줄은 몰랐어. 윤정희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괜히 추천한 게 아니죠. 저는 정원의 꽃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 나는 이 집이 정말 좋았다는 걸. 오랫동안 고민하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오래 지내고 싶어. 집을 고쳐서 더 안전하게. 며칠 후 저는 방문 요양 서비스 직원과 상의하여 집의 일부를 개조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을 떠나야만 안전할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집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바꾸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실에서 정원으로 나가는 문턱에는 경사로를 설치하고 계단에는 손잡이를 추가했습니다. 욕실도 더욱 안전하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을 깔았고 벽에는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지만 이 하나하나가 저의 생활을 훨씬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 저는 새롭게 단장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앞으로도 이곳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전에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혹시 넘어질까 불안했고 욕실에서 미끄러질까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집이 개조된 후 처음 맞이한 아침. 저는 평소처럼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활짝 핀 장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장미는 남편이 생전에 정성껏 가꾸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변함없이 꽃을 피우며 이곳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장미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도 나와 함께 이곳에 남아있길 원하겠지? 아마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집에서 계속 지내도 괜찮다고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저는 이곳이 다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나는 이 집에서 살아갈 거야. 마음속 깊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살아온 세월이 담긴 이곳에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제 삶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주 2회 방문 요양 서비스 직원이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었고 덕분에 집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었던 장보기나 무거운 물건 옮기기도 이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군가가 규칙적으로 찾아와 준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윤정희 씨와 몇몇 친구들이 놀러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거실에서 다 함께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또 지역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데이케어 서비스에도 일주일에 한 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막상 가보니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배우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완성한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거실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그 그림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환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나는 이 집에서 계속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날 밤, 저는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한 정원에는 부드러운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이 마치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가기로 한 선택, 틀리지 않았어. 처음 요양원을 고민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불안하고 외로웠던 그 시절에 저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친구들의 따뜻한 관심, 그리고 집을 조금씩 더 안전하게 바꿔가며 저는 다시 이곳에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창밖의 꽃들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나의 집, 나를 지켜줘서.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집에서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곳에서 저만의 행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잊지 말아주세요.